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TV의 송미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재혼 5개월 만에 원수가 된,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전처가 딸아이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대기업 13년차 차장이고요. 여자는 아이가 없는 돌싱의 중국어 강사예요. 두 사람은 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는데요. 그때 대학 때 당시에는 서로 별 관심이 없었나 봐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홈커밍데이에 다시 만났는데 서로 돌싱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뒤늦게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자는 이혼을 하면서 전처하고 반반씩 재산 분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고, 또 이혼 후에 그 딸아이한테 양육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좀 쪼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여자는 이제 일단 아이가 없었고, 이혼할 때 위자료도 넉넉히 받은 데다가 또 잘 나가는 중국어 강사고 하니까 여자 쪽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그 둘은 사귀는 동안 두 사람은 둘 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골프도 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진짜 지극정성으로 잘해줬고요. 사실 아까 이혼할 때 또 위자료 나누고 해서 별 돈이 없었는데도 이 여자에게 이벤트며 고가의 명품 백이며 정말 1년 동안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였을까요? 선물이었을까요? 덕분에 1년 연애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다네요. 여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경제력도 있고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워낙 남자가 정성을 보이니까 재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가 적극성을 보이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이 여자도 그랬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재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하고 친지들만 모시고 아주 조용히 진행했어요. 근데 신혼여행은 남자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호주로 다녀왔고요. 또 남자가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이 그렇게 잘 지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그 남자가 그러니까 어떤 태도나 행동이 전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만큼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신용 상태를 알고 보니까 남자가 돈이 없었던 게 단순하게 위자료와 양육비 때문이 아니었고요. 진짜 엄청 요즘 문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손실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남자가 월급을 안 가져오더래요. 50만 원 줬대나?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대출 이자로 다 나가니까 남자가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한 집이었답니다.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재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모든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 같이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잘 살아보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모르겠어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여자 말대로 모든 그 가상화폐 주식 다 팔았어요. 그래서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팔고 나니까 남자는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됐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남자가 돈은 없었지만 자기 말대로 부채를 정리했고, 일단 대기업이니까 직장 번듯하고, 또 남자가 이런 약속을 했대요. 앞으로는 모든 돈 관리를 네가 해라, 너한테 모든 통장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자는 이혼할 때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해서 좀 경제력, 그러니까 그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재혼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전혀 얼마 가지고 있다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남자한테 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선뜻 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남자는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자기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그날 자기가 입은 양복을 새로 다려 놓아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아침 식사는 항상 갓 지은 밥으로 차려야지 되고, 그리고 무슨 진짜 조선시대 남자처럼 본인하고 대화할 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공손히 경청을 하라고 명령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한 번도 명령을 하고 여자랑 한테 뭐 그러니까 훈계를 한 적이 없는데 너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남편이 이상해진 거고요. 요구사항이 점점 무리하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남자가 부채를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그랬대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자. 그래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사용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투자의 개념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하니 결혼을 하면 빚도 다 갚고 돈 걱정 없이 호강하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자가 돈도 내놓지도 않고 얼마가 있다 밝히지도 않으니까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 여자한테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 있냐, 돈 내놔라, 뭐 이제 우리 집도 사자, 이사 가자, 뭐 기타 등등. 근데 여자가 끝끝내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주니까 자꾸 다투게 되죠. 그렇게 5개월이 지났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제 다 뭐 정산하고 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생활 태도가 바뀌질 않았고요. 뭐 이제는 뭐 스포츠를 뭘로 바꿨대더라? 스크린 골프에. 그다음에 둘 다 이제 스킨스쿠버를 좋아하니까 스킨스쿠버도 즐기고, 그리고 스킨스쿠버가 생각보다 장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오는 돈은 없고 본인한테 구박은 심해지고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 여자는 더 참지 못하고 또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또 아까 제목에 제가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자는 어떤 문제가 느껴지세요? 자, 남편하고 싸웠어. 그리고 일이 있어. 그러면 남편하고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친정으로 도망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벌어진 일을 둘이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엄마 치마폭으로 가버리니까요. 저는 이 행동 또한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친정 엄마도 뭐 속칭 되게 유명한 그거 아시죠? 헬리콥터맘.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 그늘 아래 두는 거예요. 헬리콥터 맘이어서요. 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좀 참아봐라, 잘 얘기해봐라 라고 독립적으로 딸을 키우지 않고 바로 이혼하라 라고 부추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추측컨대 첫 번째 이혼도 아마 장서 갈등이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자는 처가 쪽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저는 따님과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공을 들였는데 이미 이 여자와 장모님의 마음은 이제 돌아선 거야. 뭐 더 살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운한 것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결합을 하려면 좋은 추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서운한 것만 얘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만 격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위가 찾아온 자리에서 이제 장모가 있었고 사위가 있었고 딸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장모가 사위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결혼할 때 장모가 사위한테 사준
땡땡 엄청 비싼 시계 아세요? 몇 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풀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대꾸도 하지 않고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서로 다시 좋은 어떤 예전의 추억이나 연애했던 감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측으로는 더더욱 이혼의 결심이 굳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커플은 후자였어요. 한 달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더더욱 이혼에 대한 결심이 굳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몸만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옷도 있었고 어떤 교재도 있었고 뭐 필요한 어쨌든 물건이 있었겠죠. 그걸 챙기러 이제 그 같이 살던 아파트로 갔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비번이 바뀌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했겠죠. 내 물건만 챙겨가겠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비번을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남자가 우리 지금 돈 문제 정리 안 되지 않았냐. 정리될 때까지 난 너한테 비번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돈 정리가 안 된 게 어떤 거였냐면 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자가 잘해보겠다면서 주식이랑 가상화폐랑 정리하고 돈이 좀 남아 있었대요.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보너스로 받은 것도 이제는 여자 보고 네가 관리해달라 해서 맡겨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총 2천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이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는 그래, 그 돈은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당신 줄 거니까 모두 주겠다라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남자가 더 그러니까 감정만 격해지는 더 추한 얘기를 꺼냅니다.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얘기했냐면 본인이 맡겨둔 2천만 원 뿐만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연애할 때 뭐 명품 선물이며 뭐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부터 결혼하고 5개월 동안 여자한테 자기가 준 선물하고 생활비 전체를 돈으로 내놓으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선물은 뭐 여자가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투자의 개념일 수도 있었고, 근데 그 돈까지 달라고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어이가 없었겠죠.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이제 그 좋았던 감정은 온데건데 없어지고 뭐 바닥까지 추락하는 거죠. 뭐 그 변호사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할 때 이혼 부부들 보면 온갖 추악한 면이 다 보인다면서요. 심지어 뭐 숟가락 개수까지 이혼할 때는 세기도 한다라고 하던데, 결국 이 사람들도 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죽여버리겠다 욕하고 완전 협박을 하고, 이제 여자는 또 무섭죠. 진짜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경찰까지 불렀답니다. 이렇게 한바탕 이제 소동이 났어요. 소동이 났는데 여자가 친정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이혼한 것도 아닌데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워 죽겠는데 옷도 못 가지고 나오고 쫓겨난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 여자는 이제 남자니까 출근하는 걸 아니까 남자가 출근한 다음에 경찰하고 소방관을 대동하고 자기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어서 자기 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관 잠금 장치는 파손이 된 상태인데요. 그게 가능한 게 이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내 집 내가 들어가는데 나 지금 비번을 잃어버렸다. 이걸 열어달라 해서 가능한 거예요. 대신 이제 경찰하고 소방관이 옆에 동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는 상황을 몰랐잖아요. 전화 통화도 한 게 아니니까. 집에 와 보니까 잠금 장치 파손돼 있지, 여자 짐은 다 가져갔지, 뭐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 집으로 바로 쳐들어갑니다. 가서 현관문 발로 차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가 실수를 했지. 남자도 엄청 화가 났나 봐요. 여자 차를 돌로 찍었대. 그래가지고
본네트가 이제 찍혔어요. 난동을 부렸어요. 여자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제 기물파손죄죠. 기물파손죄로 연행을 하게 되는데 경찰에 이제 끌려가서 남자 이제 조서를 받죠. 그래서 기물파손한 거 변상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아까 그 이후에 이제 둘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도 짧아서 그 위자료를 주고받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의 귀책 사유도 특별히 두드러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둘이 합의하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서로가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위자료 없이 끝냈고 여자가 갖고 있는 돈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돈 2천만 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돈은 돌려주고 생활비 5개월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쓴 생활비는 반반으로 나누어서 정산했대요. 그리고 그 연애 기간 뭐 이거는 그러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끝냈고 대신 여자가 거기 그 신혼 가구를 뭐 2천만 원인가 아무튼 얼마를 이제 마련해서 갔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가구를 뭐 가지고 나올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그 선물값 대신 남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이 실패를 한 이유는 뭘까요? 또 조용히 끝날 수 있었던 이혼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고용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의 경우는 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결혼하게 되면 그 재산이 자기께 되고 자기 팔자가 필 거라는 환상이 있었고요. 반대로 여자는 아까 그 마마거래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엄마랑 상의하는 마마거래, 소위 공주가니까 돈 많은 남자가 하인처럼 자기를 떠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 건데 그야말로 둘 다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서로 네 덕 좀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서로 다른 기대치를 가진 불행한 재혼이었다고 보고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불행한 결혼 생활, 그러니까 배드 엔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도 어려운 이혼을 두 번씩 하게 됐잖아요. 남자는 뭐 직장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문은 소문대로 나죠. 그리고 여자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이혼녀로 남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 그 사연을 들으면서 오늘은 정말 40살이 넘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른이 되지 못한 어느 철부지 어른이들의 정말로 어이없는 재혼 사연이었어요. 이런 황당한 이혼 사연을 제가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정말 나이만 먹었지 철딱서니들이 없구나예요. 그러니까 어른이가 뭔지 아시죠?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덩치만 큰 어른이들이 우리 세상에 진짜 많아요. 적어도 결혼을 할 때는 진짜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자세로, 그러니까 상대가 보험처럼 나를 책임져 줄 거다라는 기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 나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연애고수 시청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는 진짜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라고 느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섹스 없는 중년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3번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